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최초 자단 프로그램 시샤연구소입니다. 지난 8월 발표된 2024 예산안에서는 정부는 R&D 분야 예산을 삭감한 바 있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많은 학생들도 R&D 지원 예산을 통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이죠. 오늘 시샤연구소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학내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R&D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R&D 예산에서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 R&D 예산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 기업의 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간 지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당면한 연구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정부 지원 R&D 예산은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양자, 원자력과 같은 첨단 연구, 혹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도전적인 연구들을 진행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R&D 예산 삭감이 큰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이슈가 되는 R&D 예산 삭감은 정부 지원 R&D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번 R&D 예산 삭감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1991년 이후 지난 32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33년 만에 예산 삭감, 심지어 큰 국가적 위기에도 없었던 삭감이기에 더욱 이례적이네요. 또 이번 R&D 예산 삭감이 이슈가 되는 다른 이유는 정부의 이번 삭감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는데요. 정부가 제기했던 문제는 무엇이고 왜 적합하지 않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중장기적 재정계획 보고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R&D 예산 계획은 연 3.7%의 증가를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R&D 예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기조를 밝혔었는데요.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지적한 점은 바로 R&D 예산이 경쟁 없이 뿌려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이 과정에서 단합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을 해주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축소시키고 정부가 지정한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 반도체 등과 같은 특정 사업에 대한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삭감 방침에서 가리킨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또 단합과 카르텔적 요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흐름과는 반대되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부진한 사업을 선정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삭감의 이유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 방식에도 아쉬움이 있다고요? 네, 이번 예산 삭감이 아쉬운 관리를 했던 R&D 예산을 삭감하고 또 정부가 정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면 이 정부 추진 연구 개발 활동들을 평가하는 정부 국가 R&D 사업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혹은 이것의 평가 결과와 비슷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것이 적절히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의 23개 사업들은 모두 2023년 R&D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국가 R&D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과 적절성 평가에서 적절 평가를 받은 사업들인데요. 이 23개의 사업들 중 21개의 사업이 이번 정부의 R&D 예산 삭감 대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삭감이 정부가 의도했던 핀셋 삭감이 아니라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일괄 삭감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네, 부분적 삭감이 아닌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일괄 삭감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취지대로 삭감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면 연구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계는 국내 기술 발전 둔화 및 연구 인력의 의욕 감퇴뿐만 아니라 당장 가동 중이던 연구실들의 안전사고 문제들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실험실 혹은 방사능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 삭감 그 자체가 연구원들의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번에 R&D 예산 삭감 논의와 함께 기존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되고 있죠. 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가 PBS 제도라고요. 이 제도는 1997년 과학기술처가 성과와 관계없이 인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방만한 관리로 이어진다는 판단하에 도입된 제도입니다만 현재는 과학기술계에서 심각한 도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성과로 연구비와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독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 이유는 기관들이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과제들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수주용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가 다음 과제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원들과 기관은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고 성공률이 높은 과제들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과제의 성과와 질은 저하되고 또 연구 능력 또한 저하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구원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이 연구원들이 협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어렵게 만든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문성모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장은 PBS라는 제도 하에서 기관들에 연락해서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수하는 과정을 정부가 단합 혹은 카르텔적 요소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협력적인 연구가 어려울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담긴 입장을 알아봤는데 정부가 진행한 삭감에 타당한 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타당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부쩍 늘어난 정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예산을 20년 내에서 가장 작은 폭인 2.8%만 증가한 규모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ECD 국가들과 겨뤄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또 지난 32년간 재원 투자를 통해 양적 예산을 계속해서 쌓아온 R&D 예산에 대해 한 번쯤 적절한 평가를 통한 과감한 삭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그러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연구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와 타당성,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검토해봤습니다. 계속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학내 반응과 대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도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 자료를 보면 당해년도에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R&D 예산이 총 4조 2,617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교가 지원받은 예산은 3,334억 원인데요.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지원금들은 과제마다 할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 학교에서 그만큼의 과제들을 많이 수주해 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R&D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곧 신규 과제의 수가 줄어들거나 과제마다 배정되는 지원금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D 예산 삭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는데요. 신규 과제 수와 지원금이 적어진다니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큰 파장이 될 것 같네요. 현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대학원생 2년차인 구자연 학우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웬만하면 대학원을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아니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같은 정부 출연 연구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R&D 예산을 깎는다는 거는 그 연구과제에서 나온 인건비도 같이 내려간다는 의미거든요.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취업할 쯤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R&D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타격이 큰 곳은 학교거든요. 근데 연구과제 예산이 줄게 되면은 당연히 학생 인건비 예산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인원이 많은 연구실의 경우에는 연구과제가 그만큼 있지 않으면 월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신입생을 받을 때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고, 사기업이나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의 경우에는 진짜로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의 아웃을 뽑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방만하게 운영하는 R&D가 있다면 깎는 건 맞겠지만 적어도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신중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공계 학생들 중 대학원에 진학해 정부 출연 연구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R&D 예산 삭감이 학우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화되면 연구 중심의 학과 차원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 학교에서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우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타대학, 외부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해당 의제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8일 서울대를 포함한 8개 대학원 총학생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대학원생 노조지구, 전국 과학기술노조 등 협력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책 논의와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계가 맞게 될 파장을 근거로 대며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생 측은 지난 8월 28일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학생회가 카이스트를 포함한 7개 대학 학생회와 공동 성명문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대 공대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대 학생회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고, 여기서 학생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보다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여달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학교 총학생회의 총문의의 의견을 받아 지난 9월 24일에는 정부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의 대표성을 띠고 적극적인 활동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활동이 궁금한데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해당 특별위원회는 자연대 공대 학생회장과 농생대 연석회의 의장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의 예상 확정일자인 12월 10일까지 활동하며 타대학 혹은 외부 단체들과의 협력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 의제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일을 주로 진행합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금까지 학내 인식조사, 성명문 발표,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각종 대내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학교 카카오톡 단체방에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현재 R&D 예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위원회가 대내외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학과톡방에서 관련 카드 뉴스를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까지도 R&D 예산안은 심사 중이고요. 오는 12월 10일에는 확정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조정이 약간 이뤄졌지만 그 정확한 결과는 12월 10일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하는 그것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해당 방송이 유튜브에 송출될 때는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성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사연구소에서는 R&D 예산 삭감 사안에 대해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11개 대학의 학부 총학생회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해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죠. 양당 역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의 명분은 모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학우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사연구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